요즘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 바로 곧 상장을 앞둔 카납테라퓨틱스입니다.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떻게 아직 수익도 내기 전에 수천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았는지, 그 눈부신 약속과 또 냉정한 현실은 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익도 못 내는 회사가 어떻게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능성에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내용인데요. 먼저 카나프,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고 이 회사의 가치를 떠받치는 핵심 기술, 이른바 스마트 폭탄 기술이 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암이나 실명 같은 질병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또 어떻게 위험은 줄이면서 사업을 하는지, 그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도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뜨거운 기업 가치 문제와 그래서 기회는 뭐고 위험은 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바이오 강자의 등장이죠. 실험실 벤치에서 출발해 이제 곧 주식시장에 오릅니다. 와, 이 속도 좀 보세요. 2019년 2월에 회사가 세워졌는데 불과 6년 만에 굵직한 기술 이전 계약을 5건이나 성사시켰어요. 게다가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 1분기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죠? 두 번째,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가치죠. 스마트 폭탄 신약 기술. 질병과 싸우는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기술인데요. 티칸 플랫폼이라고, 이거 쉽게 말하면요, GPS가 달린 스마트 폭탄 같은 거예요. 기존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을 깨워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딱 암세포 주변 그 종양 미세 환경 안에서만 우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확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술, ADC 플랫폼은 말 그대로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체라는 목마에다가 아주 강력한 독성 약물을 딱 실어서 암세포 안으로 슬쩍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펑 하고 약물을 터트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카나프만의 독자적인 연결고리 기술인데요. 이 덕분에 약물이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고 목표물까지 안전하게 배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죠. 예전 방식은 정밀도가 떨어져서 온몸에 독성이 퍼지는 그런 무차별 폭격에 가까웠다면 카나페 방식은 정밀 타격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로 대체 뭘 만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섹션, 바로 암과 실명 질환을 정복하기 위한 제품, 즉 파이프라인을 보겠습니다. 파트너들 이름만 봐도 쟁쟁하죠? 오스코텍, 동아ST, 유한양행, GC녹십자. 다들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들이잖아요. 이 회사들과 손잡고 다양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기 맨 위에 KMP402는 이미 미국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갔어요. 회사의 기술력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항암제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KMP1101이라는 약물은 지도상 위축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이게 실명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이 약의 목표는 기존 치료제보다 더 똑똑하게 질병을 일으키는 경로만 딱 골라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이른바 계열 내 최고 신약, 즉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기서 이 회사가 얼마나 똑똑하게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험은 피하면서 어떻게 돈 걱정 없이 혁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카나프의 전략 진짜 영리해요. 한번 보세요. 1단계, 일단 자체적으로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요. 2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 임상을 통해서 이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딱 증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 3단계가 핵심인데요.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은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 리스크를 직접 다 짊어지는 대신에 기술 자체를 큰 제약사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번 돈으로 다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딱 전형적인 기술 중심 바이오테크의 모습입니다. 2023년까지는 매출이 빵원, 그러다가 올해부터 기술 이전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약 42억 원의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워낙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흑자를 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이 IPO 기업 가치 논쟁입니다.
이 대단한 약속, 과연 얼마짜리로 봐야 할까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이 약속의 가치, 대체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카나프가 시장에 제시한 목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2,060억 원에서 2,580억 원 사이입니다.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서는 솔직히 굉장히 야심찬 목표죠. 바로 여기가 논란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카나프는 4년 뒤, 그러니까 2028년에 벌어들일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금의 몸값을 계산했어요.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거죠. 그런데 비교 대상으로는 누굴 데려왔냐면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거대 제약사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미래의 희망이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실적인데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 셈이죠. 그래서 시장의 비평가들이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가치 평가는 가치의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실제 가치보다 너무 부풀려진 뻥튀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이 회사의 밝은 약속과 또 조심해야 할 잠재적 위험, 긍정론과 비관론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버행 위험이라는 걸 좀 봐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장하자마자 나 팔래 하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 물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려 전체 주식의 40.7%에 달합니다. 만약 이 물량이 상장 초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투자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모든 신약 개발사가 그렇듯 임상시험이 삐끗하거나 실패하면 정말 큰일이죠.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논란이 되는 이 높은 몸값을 상장 후에 시장이 받아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워낙 핫하다 보니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들 뛰어들어서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물론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확실합니다. 첫째, 지신옥 집사나 유한양행 같은 든든한 파트너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점. 둘째, ADC나 면역 항암제 같은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시키면서 실력으로 증명해 왔다는 점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카나프는 분명히 뛰어난 기술과 영리한 전략을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리스크를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 강력한 약속이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시장과 투자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도 실수는 있습니다. 주식 투자 선택, 결정,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절대로 묻지마 투자 금지, 몰빵 투자 금지, 신중한 결정을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